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특성급은 잔잔한 배당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요경제 때는 임채빈하고 박용범이 동반 입상을 했는데 쌍승식 배당이 1.0배가 나왔습니다. 배팅하셨던 분들 참 허탈하게 만든 배당판이었었는데요. 전일도 일명 점 배당이 3경주가 나왔습니다. 기껏 해봐야 가장 높았었던 쌍승 배당이 2.1배가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은 아무래도 일요경주만큼은 좀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데 13경주하고 15경주에서는 좀 배당이 만들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4하고 16은 안정감 있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성급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조지현이 시속감적 힘이라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민균, 배민구, 김태범이 금요경주 때 만났었던 선수들입니다. 자리를 함께 자리 잡았었던 선수들이에요. 뭉친다면 조지현이 힘든 경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실속감적인 면에서는 조지현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태범을 타겟으로 하는 작전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김범수의 선행을 과연 정종규가 넘어설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종규가 다소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어요. 강자들과 싸움에서 조금씩 밀려나가다 보니까 100점대에서 좀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인지도가 조금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김민수, 김범수 분명 강자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어요. 전일도 2차기 아닌 3차권으로 밀려나긴 했습니다만 시속감만 놓고 본다면 10초대 후반 시속이 나온다는 점에서 정종규가 과연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은 한 방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윤민우가 전일 양승원의 뒷자리를 과감하게 한번 노려봤었습니다만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윤민우가 자신감을 얻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문희덕이 과연 윤민우를 견뎌 나갈 수 있느냐, 윤민우가 문희덕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희덕의 연대는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한데 시속 자체가 빠른 경주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윤민우, 문희덕 견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문희덕도 낙차 부상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굳이 윤민우하고 싸울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마크 쫓아가는 경주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6경주입니다. 임채빈의 84연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딱히 딴지가 얼마나 선수가 없습니다. 과연 임채빈의 뒷자리를 박용범, 양승원, 정한할 중에서 누가 쫓아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임채범이 승승장구하고 있기 때문에 SS급 선수인 양승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과거 양승원이 임채빈을 한번 격파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양승원이 임채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광면 특성급 13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한 경주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조지현이 강자피한 편성을 배정받았습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고 힘적인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김민균하고 배민구, 김태현이 금요경주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당시 김태범이 다시 만났습니다. 김태범, 김민균, 배민군 순으로 자리 잡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윤민우가 끊어먹기 성공하면서 김태범을 활용해 나가면서 취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편성도 3명의 선수가 자리 잡게 된다면 조지현이 자리 못 잡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득점도 있고 자력 능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 앞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2번은 자연스럽게 자리 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5번이 때려주고 7번이 몰고 가서 5번의 시속감 여부에 따라서 시속감이 좋다면 지켜줄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시속 금요경주 때 보니까 괜찮았어요. 전 이런 타이밍을 잡지 못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5번이 때려주고 7번이 몰아가서 취입해 나가는 경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7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균이 조지현의 뒤를 물고 가면서 실리 챙겨 나가기만 하면 되죠.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7번과 2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하고 5번이에요. 7번하고 2번입니다. 두 차권 중에서 때릴 수 있는 김태범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잡고 때렸을 때는 수속하면 괜찮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7번과 5번 쪽에 우선하실 때 7번하고 2번은 차선으로, 7번과 5번 쪽에 우선하실 때 7번과 2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오히려 세 선수가 뭉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번 편성이 팀 간 대결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5번하고 2번이 자리 잡고 3번하고 1번으로 자리 잡은 다음에 7번이 왔을 때 자리를 안 주게 된다면 이번 편성 김태범이 끝까지 두드러가 발에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민균이 취임 나온다는 보장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5번이 그대로 버티는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5번하고 3번 정도는 좀 과감하게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위하고 5, 3이에요. 조전이 빠지면 5위하고 5, 3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은 전 조주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대결도 시속감적인 면에서 조주현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태범 입장에서 굳이 조주현과 정면 대결 펼쳐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이 우선인 것 같아요. 7번과 5번, 7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정정교의 추입발이 과연 김범수를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정교가 조금씩 착순해서 밀려나다 보니까 점수가 100점대 아래로 내려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범수는 반면 점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강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김범수가 강자들 앞에서 힘을 쓰다 보니까 착순에서는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저들도 버틸 수 있는 상황에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괜찮습니다. 김범수 때리면 어마어마하죠. 10조 대 후반 시속이 나옵니다. 얼마 전 정종진이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세종팀 선수 김범수 상당히 좀 시속감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김범수가 때렸을 때 정종교는 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차가 나오느냐, 차가 나오지 못하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안하게 막혀 나간다면요, 아무래도 정경규가 취입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못 달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3번하고 6번입니다. 3번하고 6번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복승 중심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 편성 자체가 김범수가 버틸 수도 있고 정정교가 취임 나설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 배당은 극저 배당으로 뚫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복승 배당은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고, 쌍승 배당도 고만고만 할 것 같습니다. 정정교의 취입발 쪽에 3번 6번 쌍복견주권 쪽에 3번 6번 쌍복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엄정일 입장에서는 정정의 뒤를 막해 나가면서 쫓아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칫 정정규하고 김범수 여기에 엄정일이 때려내서 그 뒤를 방어 노려보게 된다면 두 선수가 아무래도 김범수도 넘어서고 정정규도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차선이라고 한다면요, 3번과 7번이라든지 6번과 7번 정도는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이번보다는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복승은 한 방인 것 같은데 복승 배당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끝까지 주시해 봐야 된다. 정정규가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복승 한 방으로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노려본다면 유지은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상당히 좀 재밌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문희덕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박승민하고 이기주, 김민호를 활용해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박승민도 선행감이 있고 김민호도 선행감이 있기 때문에 문희덕이 이들을 활용해 나간다면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가 있죠. 윤민우입니다. 금요일경제 때도 끊어먹기 성공하면서 머리 쳤어요. 저희들도 양승원 뒤를 노렸습니다. 양승원까지 한번 몸싸움 펼쳐 나가려고 했었습니다만 양승원을 밀어내진 못했어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윤민우. 확실한 건 독을 품고 경주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문희덕을 상대로 윤민우가 과감한 몸싸움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문희덕도 웬만하면 몸싸움 밀리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연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얼마 전에 낙차 부상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출전했어요. 그 점 때문에 문희덕은 몸 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다면 아무래도 윤민우에게는 자연스럽게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괜히 윤민우하고 싸웠다가 낙차 사고 또 당하면 문희덕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크게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점 때문에 아무래도 윤민우에게는 전략적인
타협인 것 같습니다.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몸싸움만 좋다면야 낙차 부상이 아니었었더라면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낙차 부상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칠게 경기 펼쳐 나가고 있는 윤민우 상대로 굳이 적극적으로 들이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만 찾아 나가도 착승권 진입 가능하기 때문에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번, 2번 쪽에 6번, 2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뭐 맞대결이 변수죠. 그렇게 된다면 윤민우 입장에서는 홍희철을 뒤에다 붙이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요 경주 때 상당히 좀 아쉬웠어요. 윤민우의 유지훈을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타이어 차이로 유지훈이 아쉽게도 3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윤민우가 직선 세게 나가면 홍희철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점 때문에 6번이 가면 3번이 쫓아가는 6번과 3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문희덕도 윤민우와 좀 전법적인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취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취입까지는 좀 버거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6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실 때 6번, 3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석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박승민도 때려줄 수가 있고 김민호도 때려줄 수가 있어요. 이를 문희덕이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오히려 윤민우가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희덕도 요즘 들어서 직선에서 후다닥 하는 거 보면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박승민의 선행, 김민호의 선행 활약해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때문에 2번하고 4번 동반 입상 가능하죠. 2번하고 7번 정도는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민우가 전일도 보여줬고 금요경주 때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문희덕의 박승민, 문희덕의 김민호 노려본다면 윤민우 쪽으로도 팔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배당 형성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 이번 편성 6번과 2번입니다. 6번과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6경주입니다. 84연승 도전하고 있는 임채빈이 강축입니다. 뭐 임채빈에게 딴지 걸 만한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같이 임채빈의 뒤만 바라보는 경준력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임채빈이 어떤 작전 펼쳐 나갈 것이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임채빈이 본인이 경주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직접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같이 득점 높은 선수들과 좀 타협점을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경사권 협공 가능한 박용범이라든지 같은 SS급 선수인 양승원, 정하늘이 최근 들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속감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임채빈이 이들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뭐 류지엘을 챙겨주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용범 있고 양승원 있고 정하늘이 있기 때문에 굳이 류지엘을 챙겨주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류지엘도 박용범 오고 양승원 오면 자리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점수대가 그러다 보니까 또 자칫 임채빈의 연승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류지엘이 알아서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높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임채빈의 뒷자리를 누가 물고 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SS급 선수인 양승원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 높을 것 같습니다. 과거 양승원이 한번 임채빈의 연승을 깼었던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SS급 선수에다가 최근 들어서 양승원의 기세가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전략적인 타협이라는 거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임채빈도 지금 84연승 연말까지 가면 100승 정도 언저리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채빈의 일단 목표는 그랑프리 우승에다가 100승 도전이 될 것 같아요. 무리하게 욕심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타협점이죠. 양승원도 까칠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뒤에다 붙인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1번과 5번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5번이 아니면 4번이 마크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작년 여름에 금정 경기장에서 함께 연합훈련하고 나서부터 상당히 좀 전법적으로 궁합도 좋고 절친한 사이가 됐어요. 자주 챙겨주고 있는 박용범이라는 점에서 마크력만 놓고 본다면 박용범 쫓아올 만한 선수 없는 것 같습니다. 1번하고 4번 정도는 1번하고 4번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이에요. 1번하고 4번 두 차권 중에서 1번과 5번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1번과 4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임채빈이 류젤이라든지 박용범을 챙겨주려고 하고 노골적으로 양승원 따돌리려고 하게 된다면 양승원도 한번 임채빈을 꺾었었던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유일하게 양승원이 있어요. 양승원이 또 기습 나서면 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정한을 몰고 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임채빈의 연승이
물거품으로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은 크진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노려봐야 된다. 언제든지 임채비는 꺾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번과 5번과 3번이라든지 5번하고 7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80 임채빈의 연승을 굳이 양승원이 딴지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호하고 1사 두 차권인데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쪽이 아무래도 먼저고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학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경륜학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 구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